지금 1,700여 분이 엄청난 난관을 뚫고 들어오고 계셔서 저희가 한 2,000분에 시작할까요? 첫날이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즌 1에 처음 시작할 때 한 400여 분으로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에 비하면은 5배가 되는 거라 400여 분으로 시작을 했던 댓글쇼가 8,600까지 조회수는 훨씬 뭐 20 몇만 원까지 갔었고, 제가 자꾸 민 선생님 하니까 되게 이상하긴 한데 별명 있으세요? 있죠. 뭐예요? 곰돌이입니다. 딱 맞는다. 민곰돌이. 민곰돌이. 그럼 곰 기자님으로 부르면 되나요? 사실은 곰돌이도 있고요. 네. 요즘은 네. 주변에서 띵굴이라고. 띵구리는 뭐예요? 땡굴이 뭐예요?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별책 프로 댓글쇼 오로지 유튜브로만 방송됩니다. 뉴스쇼의 뒷이야기들 댓글들 담아서 이야기하고요. 시즌2 그러니까 댓글쇼만의 어떤 오리지널 코너들도 몇 개 생겼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 하트PD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제까지는 되게 부담이 됐거든요. 아, 시즌2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되게 기분이 좋네요. 기분 좋아요. 네. 정말 일치월장하는 방송인이 돼가고 있는 하트PD와 그 옆에는 민동기 씨 화면 보시면서 곰돌이 기자 네. 인사하십시오. 닉네임 곰돌이고요. 서브 닉네임은 띵굴이라고도 합니다. 오래된 인연의 분이고 전혀 낯설지가 않고, 사실 뉴스쇼를 오래 들어온 분들은 그 민동기 씨 음성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맷을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원래 댓글쇼처럼 본방송의 댓글들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한 장면씩을 가장 우리가 좀 읽어봤으면 하는, 그 시점에서 읽어봤으면 하는 한 장면씩을 뽑아오시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네. 굉장히 기대됩니다. 알찬 컨텐츠들 기대되시죠? 그래서 기발해요. 훨씬 알차졌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죠. 이렇게 매일매일 뭔가 조금씩 있는 날도 있고 아예 없는 날도 있고, 없는 날은 이제 그 본방송에서 할 얘기들이 좀 있는 날. 그리고 본방송에 계시던 그 초대 손님이 쭉 앉아 계시는 날은, 그런 네. 날은 그냥 코너 좀 밀고 가는 거예요. 특별 게스트 모실 수 있는 날은 코너를 할 수. 진행자분도 지금 댓글쇼 시즌2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코너가 생긴 것 중에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시청자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코너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월요일에 저희가 시청자 퀴즈를 하려고 그래요. 선물을 준비해서 연결돼서 퀴즈를 푸는 분들께 선물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메일 있죠. 뉴스쇼 이메일. 근데 퀴즈 참여할 의사가 있다 해주시면 그분들 중에 추천적으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퀴즈쇼가 있는 거죠. 즉석 퀴즈를 풀고 선물도 선물 드리고 푸짐합니까? 푸짐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댓글 사진전. 그건 또 뭐예요? 2주에 2주에 한 번 정도 주제에 대한 사진을 좀 받아서 그중에 이제 선정된 사진들을 저희가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당장 이번 주는 참여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댓글 사진전을 위해서 사진을 보내주시면 좋은데 사진전 주제를 이제 5월에 그 마지막 금요일이 될 것 같아서요. 가정의 달로 정했습니다. 되게 건전하다. 주제가 굉장히 건전해요. 그 가정의 달과 어울리는 사진을 뭐 아무거나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연하고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통하는 코너가 많이 생겼네.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딱 중심을 잡아주는 코너가 정치사 한 장면. 부담스러우시죠? 다음에는 책 4권을 읽어야 돼. 수요일의 코너. 어제 네. 우리 띵구리 기자가 그 정치사 한 장면, 과연 오늘은 뭘 뽑아오셨는지 같이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장면입니까?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쪽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5일 8이 아니라 5일 5에 네. 서울역. 네. 어떤 장면이 있죠 그날? 지금 심재철 그 의원하고 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당시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것 가지고 이런저런 공방이 벌어졌잖아요. 한참 벌어지고 있죠. 네. 근데 사실은 그 기원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예. 그때 서울역 앞에서 예. 총학생회를 비롯한 대학생들이 한 10만 명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역사적인 한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 장면 띄워주십시오. 오늘의 장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서울역이 보이네요. 네, 네. 이 장면입니다. 이게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앞입니다. 야, 10만 명이 진짜 많구나. 요즘같이 무슨 통신이 발달하고 이런 것도 그렇죠. 아닌데 10만 명이 이렇게 모였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네. 네. 이른바 서울역 회군. 회군. 네. 예.
당시 그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심재철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거든요. 예. 총학생회장단이 회의를 합니다. 뭐 당시 예. 각 시민들이 제보 전화가 막 이어졌거든요. 군 부대가 움직이는 듯한 제보 전화. 이거는 저의 그냥 추정인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뭐 언론사라든가 예. 시민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다 막혀 있죠. 다 사실은. 막혀 있었거든요. 언로가 막혀 있었던 상황이죠. 다 그렇죠. 통제하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흔히 말하는 제야 세력의 구심점이 대학생들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총학생회 그러네요. 쪽으로 자꾸 이제 그런 전화가 갔는데 예. 군부 이동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전화가 계속 갔고요. 결국에는 여론 동향이라든가 이런 게 총학생회장단에도 이제 들어간 거죠. 아하.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서울역 앞에 모인 대학생들을 집회를 해산을 하고 귀가를 할 거냐 아니면 계속 집회를 이어나갈 것인가를 두고 청와대까지 갈 거냐. 그렇죠. 자, 지금 굉장히 약간 무서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뺄 거냐, 진군할 거냐. 그렇죠. 요 갈림길에 놓인 거군요. 그게 당시 해산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게 심재철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결정을 내려요. 예. 결정을 내리는데 이제 반대했던 그런 당시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유시민 그렇게 되는 거군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 아, 예. 그건? 그리고 약간 비사인데 예. 그 심재철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회군 결정을 내렸을 때 예. 신계륜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거든요. 당시 이제 고대 총학생회장이 와서 예. 심재철 서울대 총학생회장한테 막 따지고 그랬었어요. 이게 회군이 말이 되느냐? 회군이 말이 우리가 되느냐? 무엇이 두렵느냐? 예. 우린 나가야 된다. 네. 근데 뭐 그렇게 문제 제기하기에는 너무 늦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그 설득을 한 게 예. 총학생회장단을 설득을 한 게 이수성 서울대 학생처장이었습니다. 유명한 이름들이 다 나오네요. 네. 이 장면 하나로 다 나오네요, 정말. 그렇죠. 근데 사실 5월 15일, 예. 80년 5월 15일 서울역에서 회군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런 역사적 상상을 한번 발휘를 해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그 화면 그 상황에서 물러갈 것이냐, 진군할 것이냐. 이거는 역사책에도 안 나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 평가도 좀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는데 당시 서울역 앞에서 10만 학생만 10만이었고요. 예. 시민들까지 합치면 더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 인파가 예. 회군을 하지 않고 계속 집회를 이어갔더라면 이틀 뒤에 예.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왜 확대를 했을까요? 저는 5월 15일 날 그 대학생들이 총학생회장단들이 회군을 결정을 함으로써 예. 신군부가 학생들이 겁을 먹었구나 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실제로 당시 여러 기록들을 찾아보면 예. 5월 15일 회군 이후로 예. 5월 16일 날 뚝 떨어집니다.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17일 날 완전히 없어지다시피 하게 됩니다. 동력을 잃어버렸구나. 동력을 잃어버린 거죠. 계엄은 빵 그렇죠. 선포가 되고. 근데 그 마침 그날 예. 5월 17일 날 예. 비상계엄 전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거리 시위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 광주 지역 학생들이 그렇죠. 5월 17일, 18일에도 계속 시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는 회군하지 않은 거예요. 회군하지 않은 거예요. 광주 지역에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반론도 제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석에서는 제가 이런 상상력을 발휘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예. 그러면 서울에서 예. 광주의 비극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10만이 넘게 서울역에 모였고 예. 그 인파 학생들이 계속 시위를 이어갔더라면 예. 아무리 신군부라 하더라도 무력으로 진압을 했을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서울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거에 한 표 던집니다. 광주는 그 당시 고립된 곳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당시는 통신수단이고 뭐고 없었기 때문에 차단하면 차단이 되는 거였잖아요. 네. 서울에 계시던 분들이 몰랐대잖아요. 그렇죠. 몰랐다는 거예요. 그 광주에서 그 난리가 벌어지는데 몰랐다는 거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는 국내 언론들이 다 신군부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외신 기자들이 많고요. 그렇죠. 각국의 대사관들이 다 서울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력 진압을 할 수가 불가능합니다. 없어요. 아무리 전두환 신군부를 했다 하더라도. 심재철 의원이요. 제가 이걸 서울대 총학회장이 나중에 그 본인도 후회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후회했어요? 5월 15일 서울역에서 학생들이 퇴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운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과오였다.
그 같은 결정적인 오류가 광주에서의 대학살로 곧장 이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만약에 회군을 안 했더라면 예. 광주의 비극은 막을 수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서울에서는 돌아갔는데 회군했는데 왜 회군 안 해? 저기도 더 강하게 나가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만든 거지. 예.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있네요. 저는 그래서 80년 그 5월에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광주항쟁보다 80년 5월 15일 그 서울역에서의 이 회군을 하지 않고 계속 시위를 이어갔더라면 다른 역사적 상황이 전개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전인 거예요? 39년. 그러네. 39년 전 오늘. 네. 와, 이게 딱 오늘이네. 오늘입니다. 5월 15일. 이 장면 다시 눈에 좀 넣으세요, 여러분. 5월 15일, 39년 전 5월 15일 서울역 그 장면. 이 장면이 우리 역사에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을 바꿨던 그 장면일 수 있다는 말씀. 그런데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앞 서울역 앞에 모여있던 많은 학생들이 정말 횡하니 몇 시간 뒤에 사라졌어요? 네. 저 그거 궁금했는데 정말 싹 사라졌는지 아니면 끝까지 가자로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그런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해서 싸웠다라고 했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었는데 사라졌어요. 다들 두려움이 있었구나. 그렇지만 이제 와서 생각할 때 이해는 되지만 그렇죠. 그 학생들의 심정, 시민들의 심정 이해는 되지만 갔었어야 된다. 그랬다면 달라질 수 있었다. 광주의 비극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러네요.